한국어 첫 번째 이야기 배고픈 신병 2023년 늦가기 대학생 최진우는 논산훈련소 대신 저 멀리 비무장지대 근처의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 입대한 지 5주차 지옥주 훈련이 시작됐다. 잠을 거의 재우지 않는 훈련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진우를 괴롭힌 건 턱없이 부족한 식사량이었다. 훈련병들은 각자 배식받은 음식의 절반도 채 먹지 못하고 잔반통에 버려야 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을 잔반통에 쏟아붓고 있자니 진우는 뱃속에서 울리는 꼬르륵 소리에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다. 차라리 굶기는 게 낫지. 진우는 훈련병 시절 밤에 몰래 라면을 끓여 먹다 걸려 호되게 혼났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는 배고픔보다 서러움이 더 컸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배고픔은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 같았다. 진우는 자기도 모르게 식사대기줄에서 이탈해 잔반통으로 향했다. 뜨거운 밥을 한 움큼 집어 입에 쑤셔 넣으려는 순간 누군가 진우의 귀를 잡아챘다. 이 자식, 너 뭐 하는 거야? 귀가 찢어질 듯 아팠지만 진우는 밥을 놓칠 수 없었다. 훈련병 시절처럼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지만 이번에는 눈물 대신 헛웃음이 나왔다. 죄송합니다. 진우를 붙잡은 건 악명 높은 김현식 중사였다. 김 중사는 진우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호통을 쳤지만 진우는 왠지 모르게 그의 눈빛에서 연민을 느꼈다. 하, 이 녀석 밥이 그렇게 먹고 싶었냐? 김 중사는 한숨을 쉬며 진우를 놓아주었다. 진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힘든 훈련이 끝나고 자대 배치를 받은 후 진우는 첫 겨울을 맞이했다. 겨울 새벽, 살을 애는 듯한 추위 속에서 선임들과 함께 보초를 서는 건 고역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함께 근무를 서던 박 중사가 진우에게 몰래 컵라면을 건넸다. 추운데 이거라도 먹어라.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컵라면을 받아들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감쌌고 얼큰한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한 젓가락 입에 넣자 온몸이 사르르 녹는 듯했다. 지금까지 살면서 먹었던 라면 중 최고였다. 하지만 신병에게 컵라면은 그림의 떡이었다. 며칠 후 저녁을 앞둔 말년병장이 진우에게 초코파이 한 상자를 던져주었다. 야, 너 이거 먹어라. 진우는 감동했지만 초코파이를 자유롭게 먹을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했다. 고민 끝에 진우는 남들이 다 잠든 새벽 화장실에서 몰래 초코파이를 먹기로 결심했다. 새벽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진우는 후임이 불침번을 서는 틈을 타 몰래 일어났다. 낮에 꺾어놓은 소나무 가지로 젓가락을 만들고 초코파이 상자를 챙겨 화장실로 향했다. 진우는 화장실 맨 끝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뜨거운 물을 담아 온수통을 꺼냈다. 초코파이 봉지를 조심스럽게 뜯고 뜨거운 물을 부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그런데 갑자기 초코파이 봉지가 찢어지면서 뜨거운 물과 초코파이가 바닥으로 쏟아졌다. 안 돼. 진우는 당황했지만 초코파이를 포기할 수 없었다. 뜨거운 물이 바닥에 쏟아지고 손에 화상을 입었지만 진우는 덜 익은 초코파이를 건져냈다. 아, 뜨거운 초코파이를 입에 넣으며 진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뜨거워. 손가락에 걸린 덜 익은 초코파이는 뜨거웠지만 진우는 절대 놓지 않았다. 화상과 바꾼 소중한 초코파이였다. 진우는 경건한 마음으로 초코파이를 먹었다. 아, 국물이 있어야 하는데. 놓쳐버린 뜨거운 초코파이 국물이 못내 아쉬웠지만 진우는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일병이 된 진우는 여전히 배고픔에 시달렸다. 훈련소에서는 군 매점 이용이 자유롭지 못했고 보급품도 턱없이 부족했다. 어느 날 진우는 오후 체육활동 시간에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는 몰래 행정실로 들어갔다. 간부들이 커피에 넣어 먹는 크리머를 몰래 퍼먹기 위해서였다. 달콤하고 고소한 생크리머의 맛은 진우를 황홀하게 만들었다. 큰 숟가락으로 두세 숟갈씩 퍼먹던 진우는 누군가 행정실로 들어오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야, 너 뭐하냐? 진우의 눈앞에 나타난 건중대에서 가장 무서운 선임 중 한 명인 강 상사였다. 강 상사는 온몸이 근육질이었고 얼굴에는 흉터까지 있었다. 여기서 뭐하냐고? 진우는 입안 가득 크리머를 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관등 성명을 대는 순간 크리머 가루가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이제 난 죽었다. 진우는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며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런데 그 순간 강 상사가 웃음을 터뜨렸다. 푸아하. 야, 너 진짜 웃긴 놈이네.
한국어. 강 상사는 진우의 뒤통수를 가볍게 때리고는 행정실을 나갔다. 나도 쫄병 때는 배고팠어. 힘내라. 강 상사는 다른 선임들에게도 비밀을 지켜주었다. 진우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강 상사를 잊지 못한다. 두 번째 이야기. 훈련소의 전설. 진우의 동기 이민호는 700기 선배에게 들었던 훈련소 전설을 진우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1990년대 해병대에 자원 입대한 김태현이라는 훈련병이 있었다. 태현은 할아버지, 아버지, 형들 모두 해병대 출신이라며 훈련소에서부터 거들먹거렸다. 훈련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군가를 부르는 등 잘난 척을 했다. 그런데 며칠 후 태현은 신체 검사에서 문제가 생겨 귀가 조치되었다. 동기들은 태현을 비웃었다. 김태현 저 녀석, 잘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집에 간다면서? 태현은 훈련 교관에게 매달리며 애원했다. 제발 저 좀 내려가 주세요. 이 상태로 집에 가면 아버지에게 맞아 죽어요. 하지만 교관은 태현을 버스에 태웠다. 태현은 버스에 오르면서 소리쳤다. 대한민국 군대가 해병대뿐이냐? 내가 특전사 가서 휴가 나오면 해병대 놈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자 훈련 교관이 태현에게 날아차기를 했다. 태현은 바닥에 뒹굴며 소리쳤다. 나 이제 민간인이야? 군인이 민간인을 때려도 되는 거야? 그러자 훈련 교관이 태현의 멱살을 잡고 말했다. 너 합격. 이 녀석아. 다시 대열로 들어가. 태현은 창백한 얼굴로 대열에 합류했고 남은 훈련 기간 동안 15kg이나 빠졌다고 한다. 그렇게라도 해병대에 남아서 전설이 된 거 보면 참 대단한 선배님이야. 민호의 이야기에 진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진우는 훈련소에서의 경험을 통해 그리고 민호가 들려준 이야기를 통해 군 생활의 씁쓸함과 역설을 느꼈다. 배고픔, 엄격한 규율,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른 인간의 본성. 진우는 앞으로 남은 군 생활 동안 어떤 일들을 겪게 될지,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지 궁금했다. 그래도 강 상사님 같은 분도 계시니까 버틸 만한 거겠지? 진우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힘든 훈련과 배고픔 속에서도 작은 친절과 배려는 큰 힘이 되었다. 진우는 강 상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떠올리며 다시 한번 힘을 냈다. 시간은 흘러 진우는 상병이 되었다. 여전히 군 생활은 쉽지 않았지만 진우는 더 이상 훈련소의 어리바리한 신병이 아니었다. 그는 나름대로 군 생활에 적응했고 동기들과 후임들을 챙기는 어엿한 선임이 되었다. 어느 날 진우는 후임병 하나가 훈련 중 몰래 초코파이를 먹는 것을 발견했다. 훈련병 시절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진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야, 너 그거 어디서 났냐? 후임병은 깜짝 놀라 초코파이를 숨기려 했지만 진우는 이미 다 본 후였다. 죄송합니다. 후임병은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진우는 잠시 후임병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주머니에서 초코파이 하나를 꺼내 건넸다. 나눠 먹자. 후임병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진우를 바라봤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초코파이 봉지를 뜯어 한 입 베어 물었다. 맛있지? 후임병은 조심스럽게 초코파이를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었다. 네, 맛있습니다. 후임병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진우는 그런 후임병을 보며 훈련소 시절 자신을 도와줬던 선임들을 떠올렸다. 나도 좋은 선임이 되어야지. 진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군 생활은 힘들고 고된 시간이었지만 그 속에서 진우는 소중한 경험과 교훈을 얻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잊지 못할 추억들을 만들어갈 것이다. 진우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의 군 생활이 담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줄 날을 상상했다. 어쩌면 자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진우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마치 이야기 속 주인공처럼 진우의 이야기도 그렇게 끝을 맺었다. 하지만 군 생활은 계속될 것이고 진우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훈련소에서 겪었던 배고픔, 고된 훈련, 그리고 선임들의 따뜻한 배려. 그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시간 참 빠르다. 한국어. 진우는 어느새 전역을 앞둔 말년 병장이 되어 있었다. 갓 입대했을 때의 풋풋함은 사라지고 군 생활의 노련함과 여유가 묻어났다. 어느 날 진우는 신병교육대에서 갓 자대 배치를 받은 신병들을 보게 되었다. 낯선 환경에 잔뜩 긴장한 모습이
훈련소 시절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진우는 신병들 중 한 명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어이, 신병. 쫄지 마라. 신병은 깜짝 놀라 진우를 바라봤다. 진우는 그런 신병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군 생활 힘들 때도 있겠지만 다 지나간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도 많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진우의 말에 신병은 조금 긴장이 풀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게. 진우는 신병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다. 훈련소 시절 자신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선임들처럼 진우도 신병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싶었다.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건가. 진우는 뿌듯한 마음으로 신병을 바라봤다. 그리고 자신의 군 생활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진우는 저녁을 앞두고 자신의 군 생활을 되돌아봤다. 힘들었던 순간도 많았지만 그만큼 보람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진우는 군 생활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성장했다. 이제 사회로 돌아갈 시간이다. 진우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설렘과 기대감을 느꼈다. 그리고 군 생활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더 멋진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진우는 마지막으로 부대를 향해 격려를 했다. 충성! 진우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진우의 군 생활 이야기는 그렇게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진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사회로 돌아간 진우는 또 다른 이야기들을 만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 속에는 군 생활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과 교훈들이 녹아있을 것이다. 진우는 이제 군인이 아닌 사회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또 다른 전설을 만들어갈 것이다.